자, 경기 변동 그림 보시면서 이 경기 흐름은요, 유의할 점은 우리는 지금 책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시면 나와요. 그 실제로 책과 실제는요 다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책과 다릅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 현실과 이론은 괴리될 때가 경기 변동 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 공부했잖아요. 실제 통계청에 의해서 모든 자를 분석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 흐름은요, 통계를 다 따져보면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수평선이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부동산은요,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건데요. 실제로는요, 통계를 다 분석하면 실제로는 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계속 이렇게 경기 나타나요. 이거보다 달라지거든요. 다른 게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봅니다. 6번이죠. 142페이지요.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위주하세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 밑줄. 자, 오른쪽에 우경사 비대칭은요, 밑줄을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말합니다. 회복은요, 천천히 나타납니다. 회복은. 반면에 후퇴는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대 말입니다. 그러면 경사가요, 경사가 우측이 가파르다, 좌측이 가파르다. 경사. 우측이 가파르죠. 그래서 우경사. 그리고 우측과 좌측은요,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이죠. 따라서 자, 문장만 기억하세요. 회복은 느리고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대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얘는요, 잊어버리세요. 왜? 말만 어렵지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문장만 기억합니다. 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다음에 8번, 9번 묶어주고요. 8번, 9번. 자, 8번, 9번은요. 일단 밑줄 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 밑줄. 일치하죠. 일치 동그라미. 계속 밑줄입니다. 주거용 경기는 자, 한 줄 내려서 역순환적 동그라미. 합치면요, 상업용, 공업용 일치하는데 일반 경기와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관계를 가진대요. 9번 내려가세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 경향 밑줄. 요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얘보다 주식이 빨리 나타납니다. 주식. 얘부터 좋아집니다. 주식은 전순환적 흐름입니다. 먼저 나타나고요. 다른 말로 선행시장입니다. 선행시장이 되고요. 얼마 정도? 6개월쯤 빨리 나타납니다. 얘가 좋아지면요, 6개월 지나면요, 얘도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전체 경기입니다. 부동산 전체 경기. 얘는요, 뒤늦게 나타납니다. 얼마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그래서 후순환적입니다. 다른 말로 후행시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주식이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요. 한 6개월 지나서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요. 다시 1년 반쯤 지나면요. 부동산이 뜬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네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주식이 때문에 한 2년 지나서 얘도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얘가 9번이죠. 부동산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 경량 일반적으로 뒤늦게 나타납니다. 9번 지문이고요. 다시 주상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얘가 바로 8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나왔잖아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이렇게 일치한대요. 다른 말로 동시순환적입니다. 같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부동산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꾸로 움직인대요. 반대로 역순환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이 바로 8번에서 밑줄 그었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자, 이 말은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얘는요, 같이 일치하니까 좋대 말입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가 호황일 때, 주거용은요, 정반대로 나빠진단 말입니다. 거꾸로 움직이더라. 상업용, 공업용은 일치하는데, 얘는요, 거꾸로 움직인대요. 그 이유가 이제 그림 보세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회사들은요 상가 짓고 공장 서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치하지. 당연히 일치합니다. 자, 이럴 때 은행에 금융 자금이 있습니다.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이고 상가 공장 지을 때 이 회사들은요 은행에 대출 받죠.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 얘가 우선 대출입니다. 그래서 다 상업용, 공업용에 다 대출하면요. 이때 주거용 대출은 찬밥 신세. 얘는 거꾸로 안 좋대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상업용, 공업용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대출이 전부 다 상업용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얘는 찬밥 신세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인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대요. 자, 여기까지 부동산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주거용과 상업용은요 일치합니까? 역순환적입니까? 역순환적이죠. 여기까지로 시험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한다면 틀린 말이고 얘들은요 역순환적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이어서 3번이 있죠. 부동산 경기의 유형. 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목차가 5개죠. 1번 하향시장, 다음 페이지. 2번 회복시장, 3번 상향시장, 4번 후퇴시장, 5번 안정시장. 5개입니다. 칠판 그대로.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안정 5개입니다. 얘가 아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요 1번부터 볼까요? 하향 시장은 예를 말해요. 불황이잖아요. 불황이다. 1번은 쉬워요. 의의 보시면 하향은 불황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으면서 건축활동도 둔화되면서 밑줄 하세요. 공실률 증가 밑줄. 공실률 증가. 얘는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보세요. 자, 불황이잖아요. 하향이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생산도 감소가 되고 고용도 감소가 되고 주식 가격도 내려가고요.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량도 부동산 거래량도 내려갑니다.
상식적으로 내려갈 때 다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밑줄 긋죠 뭐 공실률. 공시라고요. 금리. 넌 내려갈 때 바로 경기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경기와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상식적으로 경기가 나쁘면요. 공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경기가 나쁠 때 공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따라서 결론, 경기가 나쁠 때 공실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향일 때 공실은 증가한다. 공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불황일 때 금리도 올라가지만은요, 이거는 실제로는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얘는 어떻게 튈지는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말인데요. 금리는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항상 경기가 하향일 때 공실은 반대로, 공실은 증가한다. 이것은 놓치지 마시고요. 2번 내려가죠. 시장 상황. 시장 상황 한 6줄 나오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아시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3번과 4번 묶고 얘가 중요합니다. 3번, 4번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3번요.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상한선 밑줄, 상한선. 자, 지금부터 이해합니다. 얘는요.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경기가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가는데 드디어 얘가 현재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이때쯤 거래가 됐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뭐죠? 1년 전 과거 사례. 따라서 1년 전 과거 사례는 현재보다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상한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상한선. 높다는 말입니다. 다시. 자, 한꺼번에 정리하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현재 회복 시장, 현재. 현재라면요. 1년 전 과거 사례는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얘가 지금 지문입니다. 다시 호황입니다. 상향시장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얘가 현재, 오늘입니다. 현재인데요. 1년 전 과거 사례는 여기서 거래됐겠네요.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끝났습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따라서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상한선. 시험이 잘 나옵니다. 4번도 중요해요. 부동산 활동은요. 밑줄 아세요? 매수자 중시와 밑줄. 매수자 중시와 아주 잘 나와요. 또 정리하죠. 불황이죠. 하향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되게 나빠요. 이때는요. 사자가 많습니까? 팔자가 많습니까? 회사가 망하죠. 점포가 망해요. 뭐가 많다? 팔자가 많잖아요. 이때는 전부가 팔자예요. 팔자가 많다는 게 뭡니까? 경매가 쏟아지고 공매가 쏟아지고 팔자가 많단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경기가 나쁘니까 살 사람은 요거밖에 없어요. 얘가 바로 하향입니다. 그러면 이 양쪽을 중개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요. 여기서 중개하게 되면요. 팔자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사자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얘가 중요하거든요. 사자를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뭐죠? 사자를 많이 확보하자, 매수자를 많이 확보하자 해서 매수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향 시장은 팔자가 많기 때문에 사자를 많이 확보하자, 매수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상향 넘어가요.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는 사자가 많아요, 팔자가 많아요. 전부 다 살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자밖에 없어요.
팔자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팔자가 없어요. 이름이 아주 호황입니다. 상향시장. 그러면 중개사는요, 어느 쪽을 많이 확보하자? 팔자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따라서 중개활동은요, 팔자를 많이 확보하자 매도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결론입니다. 하향시장은 사자를 많이 확보하자 매수자를 중시하고요. 다음에 상향시장은 팔자를 많이 확보하자 매도자 중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이어서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많이 확보하죠. 그래서 얘는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확보하죠.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많이 확보하죠. 상도 하수가 돼요. 제가 실무적으로 중개사 사무실 많이 들릅니다. 합격하신 분들요. 다들 열심히 사세요.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참 중개 받아 보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죠. 같은 지역에.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동중개 많이 합니다. 혼자서 양타 못 튀잖아요. 그럼 이제 공동으로 중개하게 되면 수수료를 서로 나눠서 가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중개수수료 50만 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주기 싫어 가지고요, 이 50만 원 때문에 여기서 주먹 따지면 안 돼요. 그것도 끝이 안 나가지고 소송 넘어간대요. 참 더티한 꼴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는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꼴란 100만 원도 아니고 이거 갖고요 서로 싸우다가 소송 가세요. 내라 못 주겠다. 얼마나 좀 치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걸려버리면요, 좀 서로 신뢰하고 깨끗하게 문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죠. 그러니까 하수들은요,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가 돼요. 암기껏.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 대 말입니다. 상도, 하수. 따라서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래요. 그래서 상도, 하수 정리합니다. 무슨 시장? 상향시장. 누굴 중시해? 매도자. 하수. 무슨 시장? 하향시장. 누구 중시? 매수자. 그래서 상도, 하수. 상도, 하수. 이 흐름은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그대로 써요. 지금 시장이 팔자가 많다면요, 불황입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되겠고요. 전부 다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면 바로 호황입니다. 상도, 하수. 상도, 하수. 문제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기 변동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도, 하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상도, 하수. 다시 하향상은 하수, 매수자가 중요하고요. 또 하향상은 현재에서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이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상도, 상향상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상향은요, 현재에서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여기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시장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회복시장은 집 한번 볼까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회복 시장은 현재에서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그리고 회복 시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회복은요.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변화된다. 예를 말해요. 따라서 매수자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변화되는 시장이다. 여기까지가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 다음에 그걸 3번 내려가죠. 그걸 3번 보게 되면 상향시장은 역시 3번, 4번 묶어줍니다.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그때 보니까 하한선이다. 그래서 과거 사례는요. 하한선이 되고요. 다음에 4번요. 부동산 활동은 상도. 상도. 따라서 세 번째 줄 매도자 중시화 밑줄. 상도.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이어서 걸어 4번요. 후퇴 시장은요. 칠판 볼까요? 예잖아요. 후퇴 시장. 자, 이 후퇴 시장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얘가 현재입니다. 1년 전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에 후퇴 시장은요. 상도, 매도자 중시화에서 하수, 매수자 중시화로 변화되는 시장입니다. 말만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요. 상향과 하향 얘만 분명히 하시면서 회복이나 후퇴는요. 이렇게 말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후퇴 시장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주고요.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 되고 4번요. 활동은요. 매도자 중시화에서 매수자 중시화로 변화되는 시장 연결하시면 돼요. 5번 내려가죠. 안정시장. 자, 칠판 볼까요? 일반 경기는 후퇴, 불황, 회복, 호황 네 가지인데요. 부동산은요.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한 개 더 추가 안정. 얘는요. 부동산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1번 보게 되면요. 안정시장은 첫 줄 부동산에서만 고려 밑줄 부동산 특유의 시장입니다. 오로서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 밑줄. 이어서 주로 밑줄입니다.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시 점포는요. 경기 안 타요. 꾸준히 안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 안 타기 때문에 또 밑줄 하세요. 이를 밑줄입니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 밑줄. 칠판 봐요. 얘가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불황은 뭡니까? 대부분 가격이요. 바닥 치잖아요. 바닥을 쳐요. 그런데 안정시장은요. 바닥까지 치는 게 아니고 약간만 내려가요. 약간만 내려갑니다. 어떤 게 있죠? 도심지 점포 바닥 안 칩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도 인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게 아니고 약간만 내리니까 불황이 아주 강해요. 불황이 강합니다. 다시 안정시장은요. 호황 넘어가요. 호황은요. 정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정이잖아요. 그러면 호황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올라갈 때 이것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호황에는 오히려 약합니다. 불황에는 강한데 호황에는 되게 약해요. 조금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정시장은 불황에는 강한 부동산, 호황에는 약한 매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요. 과거 사례 가격은 칠판 볼까요? 자, 저쪽 끝에 보시면 기준 가격 밑줄. 기준 가격. 그럼 그림 봅니다. 얘가 꾸준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얘가 현재 오늘입니다. 1년 전에는요. 여기서 매매됐겠네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 비슷한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 박스 내려가요. 체크 플러스. 자, 다른 형태의 경기가요. 세 가지가 있죠. 1번 계절적 변동, 2번 장기적 변동, 3번 무작위적 변동.
1번과 3번만 아시면 돼요. 1번, 3번이 지문 나오는데 어려운 말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1번 계절적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계절 탄대요. 어떤 게 있죠? 이사철, 봄철, 가을철 경기 반짝하죠. 계절적 변동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방학 때 대학교에 하수촌, 원룸이 있죠. 썰렁하잖아요. 따라서 방학 때 대학교 원룸촌이 모두가 계절적 변동이 됩니다. 3번 내려가요. 무작위적 변동은 첫 줄 밑줄입니다. 지진, 홍수, 근로자 파업, 전쟁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합니다. 어떤 게 있죠? 자, 몇 년 전인가 아주 안타까운 큰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가 깔아앉았어요. 그의 경기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누가 예상했습니까?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태? 다음에 서울의 병원 난리 났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확 떨어져 나빠졌거든요. 이것도 뭐지? 우발적 변동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다음에 사드 옮긴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반대했잖아요. 사드 군부대 중국이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사드 보복했죠. 그 바람에 중국 전부 다 롯데가 철수해버리고요. 우리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이것도 뭐지? 우발적 변동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밑줄. 가장 최근에 뭘 발표했죠? 9.13 대책이 있죠. 이건 뭡니까? 갑자기 발표,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바로 우발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부동산 정책 발표는요.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절적 변동 아시겠죠? 다음에 무작위 변동까지만 연결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요. 경기의 측정 지표. 얘는 쉬워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괄호 1번, 2번, 3번 보세요. 자, 제목 봅니다. 1번. 건축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경기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2번요. 부동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흐름 보고도 경기가 좋다, 나쁘다 알 수가 있겠죠. 3번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따라서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가 경기의 측정 지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시험과 연결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제목이 뭡니까? 건축 양이죠. 요것만 동그라미. 왜? 가장 중심적인 지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경기의 측정은요. 가장 주된 지표가 건축 양을 보고요. 경기를 파악합니다. 주된 지표가 돼요. 그리고 2번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요. 두 번째 줄 유의할 점은부터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밑줄.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요겁니다. 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자, 편하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가격도 오른다. O 같아요? X 같아요? 칠판 보세요. 경기가 나쁘면 가격도 빠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도 올라간다. 얘는요. 같이 움직인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얘는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방금 밑줄 끈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요걸 밑줄 껐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이 말은요. 잘못된 편이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맞는데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말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벌여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다. 이게 경기가 좋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인플레이션. 자, 물가상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갖고 경기가 꼭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경기가 좋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02번요. 부동산 시장의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보입니까? 그래프 3개. 첫 번째가 무슨 형? 수렴형. 두 번째 발산형. 세 번째 순환형. 얘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요. 지금은 기초과정이죠. 그래서 거미집은 역시 마찬가지로 3월 달에 한 번 들으면 제가 완벽히 다룰 수 있거든요. 3월 달에요. 이거 빠짐없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3월 달에요. 따라서 지금 그래프 3개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기울기가 다 달라. 자, 기울기가 어떤 건 가파르고 어떤 건 완만하잖아.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다 공부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 탄력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은 다음에 3월 달에 전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참고로 3월 달에는요 지금 보았던 이 그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음에 암기시켜드렸죠. 상도 하수 이런 과정은요 기본 과정 한 번 들으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요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봤으니까 3월 달에는요 이거는 안다는 전제에서 바로 거미지명으로 넘어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는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진도 다 넘어갑니다. 다 끝낼 거고요. 2장, 다음에 3장 넘어가죠. 정책입니다. 요거 다 끝낼 거고요. 정책은 진도를요 조금 나올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 요까지 다음 주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마치기 전에요. 시험에 가장 잘하는 거 3가지만 빨리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자, 수요 결정연에서 수요 하게 되면 2개 돌리자. 소득, 타제와. 소득 하면 무슨 제? 정열. 바로 돌리세요. 정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뭐?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 더 중요한 거. 타제는 무슨 제? 대체제, 보완제.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제는 수요는 무조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증가하면 증가합니다. A 가격 증가하면 B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완제는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요. 이걸로 확인. 확인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다시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이면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기간. 단기다, 장기다. 단기죠. 단기이면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다. 이거 아주 잘 납니다. 대체제가 많다, 적다. 많다. 대체제가 많다, 적다. 적으면 비탄력입니다. 마지막 3번째. 경기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요. 무슨 시장? 하향시장. 무슨 시장? 상향시장. 하향시장은 현재에서 과거 사례는 무슨 선? 상한선. 상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하한선. 잘 나옵니다. 또 중개활동은요. 암기했다.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뭐? 상도, 하수. 상향시장은 도, 매도자 중시바. 하수, 하향시장은 수, 매수자 중시바. 아주 잘 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